첫 번째 습관은 내면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으면 갖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생각보다는 걱정스럽고 불안한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죠.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불안감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피하려고 애를 쓰세요. 지난주에 만난 김순자 할머니도 그랬어요. 75세인 김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급하게 텔레비전을 켜거나 이웃집에 놀러 가곤 했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김 할머니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려보고 그분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전해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그리움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면과의 대화예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평온한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쌓아온 경험들, 기억들, 감정들이 모두 우리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내면의 목소리들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시간도 많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예전에는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잘못했던 일들이나 아쉬웠던 순간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평온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이런 감정들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신호라고 여기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다는 의미이고 누군가가 그립다면 그만큼 사랑이 깊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이런 내면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85세인데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켰던 일이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혼자 있으면 그 일만 생각나서 괴로웠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때 실패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경제 상황도 어려웠고 정보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겹쳤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자책만 하느라 그런 객관적인 상황들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실패 이후에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도 다시 떠올려 보게 됐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빚을 갚았고 자식들 교육비도 마련했고 결국에는 모든 걸 해결해냈잖아요. 그런 자신의 노력과 의지력을 인정하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면 대화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아픈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걸 회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지혜와 평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면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조용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루 중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정말 고요한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평소에 바쁘게 살면서 무시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런 감정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 내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일기 쓰기예요. 꼭 멋진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글로 쓰다 보면 막연했던 감정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면서 마음이 한결 명확해져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 중얼중얼 말해보기도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마음속 생각들을 소리내어 말해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옛날 사진을 꺼내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진 속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다고,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이런 내면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우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왜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도 더 명확해져요. 또 놀라운 건 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 안에 정말 지혜로운 목소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모두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돼요. 무엇보다 내면과 친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자신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가장 믿을 만한 동반자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없어도 충분히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요. 내면과의 대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마치 오랜 친구를 돌보듯이 자신의 감정을 보듬어주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거죠. 그러면 혼자 있어도 평온한 첫 번째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작은 일상의 의미를 찾아내기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무료하고 어떤 사람은 충만한 이유가 뭘까요? 며칠 전 마주친 두 분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둘 다 70대 중반이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비슷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 할머니는 늘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지겹다고, 할 일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어서 시간이 안 간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밥 먹고 자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서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두 번째 할머니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베란다에서 키우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서 너무 기뻤다고. 그 고추로 김치를 담그니까 맛이 예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산책하다가 동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면서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하루 일과는 비슷할 텐데 말이에요. 바로 작은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의 차이예요.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일상이 단조로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기지도 않고 큰 변화나 자극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이 비슷하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평온한 사람들은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요. 그분들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숙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올해 78세세요. 이분은 20년 전부터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로 산책을 하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산책이었는데 지금은 그 산책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길을 걸어도 매일 다른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봄에는 어떤 나무에서 새순이 돋는지 관찰하고, 여름에는 꽃들이 피고 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가을에는 낙엽의 색깔 변화를 감상하고, 겨울에는 서리가 내린 풀잎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더 놀라운 건 동네 사람들의 일상도 자세히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집 할아버지가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거나, 동네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거나, 골목 어귀의 꽃집 할머니가 새로운 꽃을 들여놨다거나, 이런 소소한 변화들을 발견하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정숙 할머니는 같은 길을 20년째 걸어도 전혀 지겹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일상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또 다른 분은 요리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세요. 박미선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매일 혼자 먹을 밥을 지으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하세요. 처음에는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자신을 위해 정성껏 요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먹는 식사도 하나의 작은 의식처럼 여기신다고 해요.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고 식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하니까 음식 맛도 더 좋아지고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혼자 먹는 밥인데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거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일상의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그냥 목이 마르니까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저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따뜻한 차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걸 느끼고 차 향기를 음미하고 이 순간의 평온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차 한 잔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빨래를 개는 일도 그래요. 그냥 귀찮은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지만 깨끗하게 말린 옷들을 정성스럽게 개면서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명상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창밖 풍경도 매일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구름의 모양이나 새의 움직임이나 나무의 변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전기가 켜지는 것, 편안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일상이 훨씬 풍요롭게 느껴져요.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늘 앉던 자리를 바꿔보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보거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는 거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일상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혼자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저녁에 차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의식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다섯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하루 중에 발견한 작은 기쁨이나 감동을 메모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읽어보면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습관을 기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선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아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고 작은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가요.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 자체가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되니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활기차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져요. 작은 일상의 의미를 찾는 것,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면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습관은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편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난달에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최근갑 할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올해 82세세요. 이분은 매일 오후 3시에 동네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벌써 5년째 계속하고 계신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냐며 집에서 믹스커피 타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들도 돈 아깝다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면 외로워 보인다고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시거든요.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 따뜻한 커피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을 읽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시간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신경 쓰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평온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이제는 남을 위해 살 나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요.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김영희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76세이신데도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세요. 자녀들은 나이 든 사람이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게 이상하다고 차라리 집에서 텔레비전 보라고 하지만 김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는 집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세요. 큰 화면과 웅장한 사운드도 좋지만 무엇보다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빠져들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 혼자 카페에 앉아서 방금 본 영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정말 소중하다고 해요. 처음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어색했다고 해요.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도 신경 쓰였고 뭔가 외로워 보일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영화관 직원들도 김 할머니를 알아볼 정도예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오시는 단골 할머니라고 해서 친절하게 인사도 해주고 좋은 영화가 나오면 추천도 해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영화관이 제2의 집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새벽 운동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78세인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공원에서 운동을 하세요.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더 늦게 일어나서 몸을 아끼라고 하지만 박 할아버지에게는 그 새벽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새벽 공원의 맑은 공기, 조용한 분위기,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면서 운동하는 그 시간이 하루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 하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남 탓을 하기 쉬운데 이분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그래서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이건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무엇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주변의 반대도 클 뿐더러 자신도 부담스러워져요. 대신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되 결정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해요. 네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만의 리듬이라는 건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요. 우선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만족도가 높아져요. 또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도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돼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져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간다는 건 자신과 친해진다는 의미이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요.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삶의 태도를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누구와 있어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두렵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들의 세 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면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두 번째는 작은 일상의 의미를 찾아내기.
세 번째는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기였어요. 이 세 가지 습관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모두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혼자 있어도 평온하다는 건 자기 자신과 편안한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며칠 전에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과 대화하고 소소한 일상을 음미하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재미를 알게 되니까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혼자라는 게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자신과 친하지 못해서 외로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과 친해지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반자를 얻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실제로 이 세 가지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던 분들이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시고 표정도 밝아지고 말씀하시는 톤도 달라져요.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의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내면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주변의 반응 때문에 주눅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일상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특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정말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뭘 하셔도 좋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 쉬는 것을 느껴보셔도 되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셔도 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모두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소에 바쁘게 살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증거니까요. 며칠만 계속해 보시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고 점점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10분을 15분으로, 15분을 3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라는 거예요. 혼자서만 실천하면 외로울 수도 있고 포기하기 쉬워져요. 하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한다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알려주셔도 좋아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혼자 있을 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과 친해지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져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고 너그러워질 수 있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들도 바쁘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연락이 오면 더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녀들도 더 편하게 연락하게 되고 관계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 자연스러워져요.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쉬워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즐거워질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거든요. 잠도 더 잘 오고 식욕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바빠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지혜도 생겼어요.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 지금이야말로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혼자여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황금기인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그냥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면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일상의 의미를 찾아보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더 이상 외롭고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평안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